세. 무엇보다 설사 연구가 성공해서 성단 간 도약 우주선이 완성된다 해도 이 성단 내에 100억이 넘는 인간들을 모두 실현할 수는 없을 게야. 아르케 정부에 알리고 전 성단 내에 역량을 총동원한다면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구동기관으로는 성단 간 이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일세.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것은 브라이오스가 연구 중인 인간의 ESP를 이용한 영자력 엔진뿐이지. 그리고 그 영자력 엔진이 성공한다 해도 이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에스퍼들이 필요한데 현재 성당 각지에서 육성 중인 에스퍼들은 불과 수백 명에 불과하네. 브라이오스는 옛날부터 배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성단 자체의 멸망에 대비한 해결책으로 자네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지만 여러 사람들의 토론에 의해 결국 성단의 모든 인구가 이주하기 위해서는 최소 1세기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네. 어쨌든 이런 절망적인 상황 하에서 나는 문득 자네가 세웠던 하나의 가설을 기억하게 되었다네. 설마 그 가설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이게 또 되게 중요한 대화예요. 이게 맞네. 자네는 모두가 예상치도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냈지. 바로 그 회개망측한 이름의 가설을 바탕으로 말일세.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 모두에게 무시당하지 않았나? 나는 언젠가 아이린에게 자네의 가설이 일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네. 우리 중에 가장 영자의 진실에 접근했던 그 아이린에게 말일세. 정말인가? 그 가설은 어떤 것이죠? 그것은 앙그라 마이뉴 그리고 스펜터 마이뉴라는 이름의 가설일세. 앙그라 마이뉴라고요? 왜 그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잠시 뭔가 착각했었나 봅니다. 이 앙그라 마이뉴라는 이름은 고대 신앙 문헌에서 따온 것일세. 그는 우주를 파괴하는 파괴신이요 또한 창조하는 창조신이니 그 이름을 앙그라 마이뉴라 하고 또한 스펜터 마이뉴라 하노라. 이 앙그라 마이뉴라는 가설은 우주 초기의 빅뱅에서부터 시작하네. 빅뱅이란 우주의 시작. 대체 모든 물질이 한 점에 모여 있어서 밀도와 온도가 무한이었던 시점을 얘기하지. 우리 우주는 이 빅뱅 이후에 태어난 것일세. 이 빅뱅 당시 여러가지 물질들이 전 우주로 퍼져나갔는데 그 물질들 중 일부가 항성이 되고 행성이 되어서 결국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탄생했던 걸로 생각되고 있네. 빅뱅이 일어났던 시기는 계산 결과 약 30억 년 전의 일로 추측되고 있고 그건 리차드가 베르소에 설치한 거대 전파 만원경으로 우주에 산란되어 있는 각종 에너지파들을 조사해 얻어낸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내가 계산해낸 것이라네. 그랬었지. 그런데 베르소에서 전파 분석 도중 아주 미약하나마 재미있는 파장을 검출해내는데 성공했지. 바로 30억 년 된 영자 파동이야. 처음에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영자 파동은 생명체에서만 발출되는 특이한 현상으로 알려져 있었거든. 그런데 생명이 탄생하기 수십억 년 전에 우주에서 영자 파동이라니. 하지만 나는 내 연구 결과를 신뢰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내게 된 걸세. 그것이 바로 앙그라 마이뉴입니까? 그렇지. 앙그라 마이뉴 그리고 스펜타 마이뉴라고 하지. 둘은 사실상 거의 같은 현상이야. 단지 진행 방향만 다를 뿐이지. 현상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생명체가 사망할 때 강력한 영자가 일시에 방출된다는 일방적인 이론을 뒤집어 생각했네. 사실 생명체에서 영자가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영자 파동에서 생명체가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었지. 그리고 생명이 사라지면서 영자 역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그때가 마침 아이린의 영자의 회귀현상에 대해 밝혀냈을 때라네. 아이린이란 분은 어떤 분이시죠? 전제 과학자였지. 특히 영자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 베아트리체였기도 했고, 우리 모두의, 특히 자네 베라모드가 제일 열렬했었지. 결국 프라이오스 녀석에게 가버렸지만 말이야. 베라모드가 아니라 닥터 K라니까. 아이린과 프라이오스의 딸은 살라딘 자네도 아주 잘 아는 녀석일세. 바로 엠블라지. 그렇군요. 그 이야긴 각설하고, 아이린이 발견한 건 인류가 우주 어디에선가 죽었을지라도 결국엔 그 몸에서 방출된 영자는 결국 인류의 고향인 아르케로 향한다는 사실이었네. 그리고 실제로 검출된 적은 없지만 인간이 탄생하면서 생성되는 영자 역시 사실 아르케에서 날아온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바탕으로 영자 순환론을 발표했지. 아이린은 그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아르케에서 대규모의 영자 탐색 작전을 벌였고, 결국 행성 중앙 어딘가에 엄청난 에너지의 영자 파동이 밀집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네. 그러니까 아르케는 모든 인류의 영적인 고향이 되는 셈이지. 그게 정말입니까? 불행히 아이린은 그다지 오래 살지는 못해 결국 완전히 그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했어. 어쨌든 나와 리차드는 그녀의 연구를 신뢰했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연구에 그녀의 이론을 접목시키기로 했다네. 내가 생각했던 건 영자란 게 빅뱅 당시부터 존재했다면 결국 우주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닐까 하는 것이지. 즉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된다거나 얼어서 얼음이 되는 것처럼 영자라는 것도 단지 형태가 바뀔 뿐 인간의 몸속에 깃들어 있을 때나 파동 형태로 우주 공간을 돌아다닐 때나 궁극적으로는 같은 존재란 말일세.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까? 나는 빅뱅 당시 사방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에너지와 물질들이 분출될 때 거대한 산염체 형태의 영자 에너지가 함께 발생했다고 가정했네. 그리고 그 에너지들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웠지. 자네도 알다시피 이 성단 전부를 통틀어 특별한 조치 없이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아르케 본성이 유일하네. 이곳 리치가 예외적으로 고대 유적이 발견되긴 했지만 현재는 역시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야. 메트로스나 글로리 같은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행성들도 개발 초기에 수십 년에 걸쳐 테라포밍이라는 불리는 작업을 통해 대기 조성을 바꾸고 몸을 만들어내고 온도를 조절하는 등의 인군적인 작업을 통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바꿀 수 있었네. 그렇다면 아르케에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었을까? 하지만 아르케 역시 불과 수백만 년 전까지는 기타 다른 행성과 마찬가지로 황폐한 행성이었다는 게 지질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일세. 뿐만 아니라 아르케라는 행성과 비슷한 공전궤도를 그리는 타행성계의 여러 케이스를 조사한 결과 현재는 아르케 역시 그 상황이며 상황 어쩌고저쩌고. 아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그렇지만 아르케에 그런 기미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이아라고 부른다네. 가이아? 아르케의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아르케의 바다 곳곳에서 높아진 수온으로 미세 생물인 플랑크톤이 증가하지. 생명 주기가 짧은 플랑크톤은 좋은 먹이가 되어 물고기를 비롯한 바다 생물이 번성하게 되고, 그 바다 생물이 죽어 부패하게 되면 아주 좋은 양분이 되어 백색 해조류가 번성하게 된다네. 생물학자들은 바다의 백색화 현상이라고 부르지. 아르케의 모든 바다가 흰색으로 뒤덮이거든. 아르케의 60%는 바다. 이 거대한 면적의 바다가 흰색으로 뒤덮이게 되면 행성 자체의 빛 반사율은 급격히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대신 반사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만다네. 설마 행성 스스로 온도 조절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아르케 생태계의 모든 현상이 마치 스스로의 의사를 가진 것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어 이것을 우리는 가이아라고 부른다네. 그리고 나는 그 가이아야말로 고대에 탄생하였던 거대한 산염체, 즉 영자 에너지의 집합체가 변화된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지.
높은 에너지 상태의 산염체가 특정한 행성을 중심으로 자리잡아 수많은 개별 생명체의 현상으로 변이하여 오랜 세월에 걸쳐 스스로 테라포밍, 즉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행성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천지창조라 할 수 있으며 이 산염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이 아닐까? 이렇게 거대한 한 개의 산염체가 수억 수천 개별로 생명체로 분리되어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을 나는 스펜터마이뉴라고 부르는 걸세. 그렇다면 앙그라마이뉴는요? 정확히 그 역과정이지. 즉 우주에 흩어진 무수한 생명들의 영자파동을 하나로 모아 태초에 존재했던 산염체 형태로 되돌리는 과정이네. 그런 게 가능합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절대로 그럴 일은 없겠지. 태초의 산염체는 워낙 고에너지의 집약체로 정상적인 우주 환경 하에 적절한 매개체만 있다면 자연히 스펜타마이뉴 현상을 일으켜버리네. 마치 수증기가 차가운 물체 주변에 물방울 형태로 액화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지. 그 이론대로라면 우리들의 영혼이라는 것도 기실 한낱 물방울과 다를 바 없겠군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거대한 산염체라는 것도 조그만 영자파동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일세. 어쩌면 우리는 모두 거대한 존재의 한 단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며 자네가 사회운동으로 빠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지. 어쨌든 물방울을 다시 수증기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네. 바로 열이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영자가 비정상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 강력한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공급해준다면 개별 형태의 영자가 하나로 융합하며 거대한 산염체로 되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를 앙그라마이뉴 현상이라고 정의했다네. 그렇다면 앙그라마이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전 인류, 전 생명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겠군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 순간적으로 영자적 에너지 파동이 증폭되면서 주변의 모든 영자 파동을 흡수하게 되리라 예상되네. 그렇지만 어차피 인간은 언젠가 죽지 않는가? 그것이 조금 앞당겨졌을 뿐이라네. 그렇지만 앙그라마이뉴는 어차피 어디선가 스펜타마이뉴화되어 생명을 탄생시키게 되어 있어. 전 우주적으로 영적 질량은 항상 동일하다네. 그렇다면 리차드, 당신이 생각한 방법이라는 건? 그래, 내가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앙그라마이뉴 현상이네. 인위적으로 앙그라마이뉴를 만들어낸 다음 그를 새로운 성단으로 인도하는 방법이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이들의 인생을 끝내는 게 옳은 일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네. 어차피 하나의 가설이었을 뿐더러 너무 많은 희생이 감수돼야 했거든. 더구나 일단 거대 산염체로 화한 앙그라마이뉴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전 인류가 인류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 후손을 어딘가에 번식시키는 일밖에 없다네. 내 예상이 맞다면 머지않아 성단의 모든 행성들은 전부 파멸의 운명을 맞이하고 말 걸세. 이건 아르케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야. 그렇게 된다면 이 성단 내의 생명이란 건 더 이상 존재할 수도 없어요. 하나의 탄생을 위해서는 하나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앙그라마이뉴 현상이 일어난다면 우리 모두 살아남지 못할 걸세.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기억할 수도 없을 게야. 아마 인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른다네. 꼭 그렇지는 않을 게야. 무슨 뜻인가? 아이린은 죽기 전에 순환하는 영자를 특정한 금속에 고착시키는 방법을 알아내는데 성공했다네. 그리고 그녀의 딸인 엠블라는 지금 그것을 거의 완성시켜 실용 단계까지 이르렀다네. 그렇다면 앙그라마이뉴에 흡수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긴가?
최소한 몇 명 정도는 가능할 게야. 그렇게 해서 이곳 아르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몇 명의 인간이 여러가지 자료들을 가져간다면 인류의 문명 발전은 수만 년 정도 앞당겨질지도 모른다네. 믿을 수 없군. 그렇다곤 하지만 우리 손으로 수십억의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갈 순 없지 않나. 하지만 이 상황에서라면 결국 누군가는 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엄청 길었네요. 예. 대화도 너무 빨라서 중간에 오신 분들한테 인사도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어때? 이유적 굉장하지 않은가? 리치에 오래전에 이런 문명이 존재했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거 대단하군. 추정연령 수십만 년 전에 유적이 이런 문명을 지니고 있었다니. 이 문명이 계속 발전했더라면 분명 아르케를 능가할 정도로 대단한 문명으로 거듭났을 텐데. 이건 분명히 전차 아니에요? 이 문명은 이상해. 최근 리치 곳곳에서 이 정도 수준의 문명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하나같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문명 발전이 종결된 것 같더군. 고고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들이 증발해버린 것 같다. 어차피 그 시점에 문명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증발해버린 뒤 100년 정도 후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예정이었으니 어쩔 수 없을 게야. 초신성 폭발이라니요? 리치가 이미 멸망할 문명이었다는 겁니까? 그렇네. 그 때문에 리치가 지금 이 꼴이 된 게 아닌가. 신기한 사람들이군. 혹시 모두 미리 알고 다른 행성으로 워프라도 한 것은 아닐 테지. 글쎄, 어쩌면 단체로 아르케로 워프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워봤지만 증명할 길이 없으니 리차드, 이번엔 저쪽으로 가보세. 지하에 내려앉은 신전 같은 게 있어요. 상당히 볼만해요. 브라이오스가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몰랐겠군. 가보지. 이게 되게 중요한 대화인데 여기를 왜 더빙을 하나도 안 한 거야? 이 엄청난 대사량을. 어떻게 아르케가 아닌 리치가 안타리아인 거지? 설마 우리 뭔가 큰 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크리스티앙, 조안, 이제야 겨우 연락이 됐군. 살라딘?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못 받은 거야? 메일? 난 유진한테 처음 온 메시지 빼곤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자네 모노리스에서 만나자는 메일을 보낸 적이 있나? 모노리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린 가브리엘 항성군으로 간다고. 메일에 뭔가 오류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도 연락이 됐으니 다행이네요. 어떻게 우리 연락처를 안 거죠? 베라, 아니 닥터 K라고 해야 되나? 당신들은 그 이름으로 알고 있을 테니 그 사람하고 만나 우연히 당신들의 위치를 알게 됐네. 하지만 지금 그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이 있네. 이번에 우리 임무와 관련된 숨겨진 진실을 찾아냈어. 응? 바로 앙그라 마이뉴일세. 앙그라 마이뉴와 안타리아 그리고 아르케 간의 관계를 알아냈네. 베라모드가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추진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됐어. 우린 그동안 베라모드란 자에 대해 상당히 오해를 해왔다네. 오해요? 우린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잘못 알고 있었어. 일단 안타리아와 아르케의 관계에서부터 파고 들어가야 하네. 사실 안타리아는 이런 통신 중이었군. 필라이프에서 긴급통신일세. 아르케 중앙군이 대거 병력을 모아서 집결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다네. 자네 지금 출발할 수 있겠나? 전
전 좀 곤란합니다. 이제 겨우 조안들과 만나 임무를 완수하려는 참인데. 하지만 자네가 오지 않으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게다가 엠블라도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걸세. 자네 임무가 정 급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빌라이프에 먼저 가줄 수 없겠나. 이런 것도 다 비극의 시작이죠. 이쪽도 상당히 상황이 급박하네. 게다가 아직은 자네가 수장이니까 일단은 길드 연합의 안정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조안, 미안하지만 아무래도 중요한 일이 있어서 시간이 된다면 빌라이프로 와주지 않겠나. 되는 대로 연락하겠네. 중요한 임무라니? 우리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다는 거야? 당신은 전부터 계속 엉뚱한 일에 발목이 잡혀 오도가도 못하는 것 같군. 미안하네. 하지만 이번으로 끝날 테니 이해해주게. 젠장. 그러지 말고 우리도 그냥 함께 필라이프로 출발하죠. 겨우 연락이 됐잖아요. 게다가 살라딘은 뭔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인데. 할 수 없지. 요거 19금인가요? 이곳이야. 아버님의 연구소에서도 제일 깊숙한 데 숨겨진 비밀 연구실. 언제부턴가 여길 헤매는 꿈을 자주 꿨는데 이유가 뭘까? 혹시 내 기억과 뭔가 관련이 있는 걸까? 아마 이 사람은 잠깐만요. 이거 보고 얘기하죠. 누님하고는 분위기가 달라. 하지만 이렇게 닮을 수가 있다니. 이건 아무래도 시신을 동결 보관. 안녕하세요. 반백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린일까? 그분도 엠블라 누님과 똑같이 생겼던데. 확실히 아버님이 최근 이곳에 자주 내려가셨던 건 그런 이유 때문일지도 모르겠군. 안녕하세요. 몽블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건 또 뭐야? 여긴 여기는 왜 데미안은 옷을 입고 있죠? 얘는 옷을 안 입고 있는데? 정신이 드나? 그래. 난 여기서 눈을 떴어. 그때 아버님의 얼굴을 난생 처음 봤고. 하지만 어째서 내가 이런 데서. 이건 데미안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얼굴은 파트2에서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이상한 문자로군. 하지만 처음 보는데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저절로 의미가 머릿속에 흘러들어온다. 생명은 영원히 돌고 도는 것. 그에게로 이어져 나에게로. 그리고 다시 파트1은 살라딘. 무한히 살라딘이랑 버몬트. 하지만 그 끝없는 반복 속에 당신과 다시 마주할 그날이 오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잊고 있었어. 나의 기억보다 소중한 당신을 잊고 있었다. 크리스티나. 일단 기억을 찾았구나. 알바티니도 뭐 잘생겼죠. 파트1에서. 한나촌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메리치에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당신이 알바티니 대 메디치라고 합니다. 황제폐하. 그러니까 프라이오스가 엠블라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근데 어떤 분들이 그게 뭘까 떡밥이 안 나왔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저 세라자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엠블라랑 똑같이 생겼었으니까. 그래서 저기에 숨겨놓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엠블라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저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전의 락으로 갑시다. 이제 정말 엔딩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제 성급한 행동으로 여러분께 폐를 끼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게는 수행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저는 이번 일을 마지막으로 길드 연합의 수장 자리를 그만두려 합니다. 살라딘이 왜 블루버드를 쫓고 있었는지 알았으니 이제 다들 이해하겠지. 안녕하세요, 테르미아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행이에요. 당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살라딘. 하긴 우리와 함께 일하며 자신의 임무를 맹개치고 도망가버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는 더 이상 길드 연합에 머무를 수 없겠군요. 빨리 다음 수장을 뽑는 게 좋겠어요. 살라딘?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수장이 아니에요. 어차피 모두를 배신하고 한번 나간 걸로 당신의 수장 자리는 사라진 셈이에요. 엠블라, 아직도 기분이 상한 건가? 하지만 그녀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번 일로 길드 연합의 길드장은 살라딘에 대해 이래저래 의심을 품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임무를 끝내고 그만둘 생각이었으니 전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은 잘하는군요. 되게 삐졌네. 엄청 삐졌어요. 저러면 이제 엄청 고생하는데, 저도 여자친구가 삐지면은 엄청 눈치 봐야 돼요. 아무래도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군요. 하지만 아직까지 살라딘을 계속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여간 여자들이란. 어쨌든 이럴 때가 아니네. 서두르지. 베델놈들이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이 산더미 같아. 미안하오. 아직도 화가 안 풀렸어? 역시 또 화를 풀어주러 왔죠. 아까 내가 한 얘기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살라딘이 하는 게 다 진짜 여자의 마음을 되게 잘 아는 것 같아. 여자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기에 충분해. 외모도 충분하지만 진짜 마음을 꿰뚫어. 대단한 것 같아. 나쁜 감정이 있다면 풀어주길 바랄 뿐이오. 나쁜 감정? 토미아스님 리아이어. 오해 마라. 당신에게 그런 감정 따위 전혀 없어요. 이제 와서 그런 걸 느낄 이유도 없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군. 그냥 그렇게 있으면 돼요. 당신이란 존재한테 더 이상 신경 안 쓰기로 했으니까. 단단히 삐졌구만 뭘. 김노루님 어서오세요. 리아이어. 좋으면 좋다고 하지 뭘 그렇게 튕기나 안 어울리게. 꼭 옛날에 아이린과 프라이오스를 보는 것 같구만. 저 꽃돼지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어깨에 이고 다니는. 돌아오긴 돌아왔나 보군요. 얘기만 들었는데. 이젠 오랜만에 스승을 만나는데 태도하고는. 필라이프에 간다더니 정작 거기서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군요. 게다가 리차드 이름까지 팔아먹었다면서요. 하여간 당신다워요. 왜 어머니가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생긴 것도 입날리는 것도 아이린하고 똑같다니까.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지. 아이린이 그러는 거면 몰라도 그 딸한테까지 잔소리 듣고 싶지 않나? 농담할 기분 아니에요. 대체 리차드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 연구 사료는 왜 훔치려고 했던 거죠? 오해 말게. 난 단지 아이린의 영자학 연구 자료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야. 다른 연구 자료를 훔치려 했던 건 프라이오스를 골려주려고 그랬던 것뿐이라고.